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오늘 7월 14일이네. 이제 딱 28일 남았습니다. 4주.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8월 12일 날 시험에 한 번은 응시를 해보십시오. 공부를 안 하셨어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시험을 보니까 얼마 정도 나왔다. 그리고 또 보고 나서 자기가 또 느끼는 부분이 또 틀립니다. 얼마나 또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도 좀 생기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시험도 여러 번 보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1교시 때 풀어야 될 때 어디부터 푸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 나름대로 이제 자꾸 반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도 좀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4교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체력적으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쉬는 시간에 뭐 바나나를 가져와서 먹는다든가 초콜릿을 가져와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는다든가. 저는 옛날 시험 보면서 점심도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제 시간에 못 들어오고, 시험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스톱워치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매번 시험 공부할 때마다 1시간 40분이거든요. 그럼 100분입니다. 그러면 1시간 40분 스톱워치 쳐놓고 10분 지나갈 때마다 1교시 때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0분당 한 문제를 풀고 10분이 넘어가면 까마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 쓰다가 10분이 넘었다. 그러면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X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음 페이지 또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풀다가 좀 막히면은 과감하게 넘어가서, 왜냐면 그걸 풀다 보면 나머지 시간을 소비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10장을 넘기실 수도 있고, 또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는 25점짜리 배점 문제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3장 있다. 2장 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다가 좀 맥히면은 여기 지금 3페이지까지 쓸 걸 가정을 해가지고 4페이지 때부터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2장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여기 그냥 X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은 본인이 일단 자신 있는 것부터 쓰시되 그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쓰면서 이런 공간을 좀 놔두다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빈 거 채우다가 나중에 이런 쪽으로 지금 X 할 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더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X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더 채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 그림을 더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항상 키워드를 얘기하죠. 키워드 땡땡땡 어디 들어갈 것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이 자릿수가 딱 나옵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지. 여기다 표를 집어넣어야지.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본인이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쓰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2칸을 띄워야죠. 2칸 띄우고 이제 문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여기서 자기가 원하던 스타일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쓰시면은 더 깔끔하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그런 팁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장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5장의 4번째 전력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 뭐 저번에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파수 제어의 원리,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주파수 제어와 ELD 협조. 간단하게 보시면 전력 주파수 특성은 이제 K는 KL, KG부터 나오죠. KG 플러스 KL.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특성, 그리고 부하에 대한 특성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정특성. 동특성이 나오죠. 정특성이 뭐고 동특성이 뭐냐?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배우실 거고요. 주파수 제어의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배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에 대한 특성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특성. 이것 때문에 이제 주파수가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하가 이렇게 늘어났다. 부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늘어났으니까 이제 주파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만큼의 여기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부하가 늘어난 부분하고 그러니까 발전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부하가 줄어든 부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요 지점을 찾아서 발전도 늘어났지만 부하도 스스로 줄어들었다 해서 주파수에 대한 부분이 자기 제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하의 자기 제어성.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좀 쉬는 것처럼 얘가 지금 발전량도 늘어났지만 부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부하가 스스로 자기를 제어했다는 뜻에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큼의 주파수 편차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F고 여기 P입니다. 예?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규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조속기가 가번을 움직여가지고 운전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주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발전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떨어졌다가 아니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파수 제어의 원리 그리고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은 AFC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부하의 자기 제어성, 제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뭘 설명을 했죠? 부조작용, 조속기 제어. 여기다 앞에다 뺐지만 이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발전기와 부하 부분인데 여기서는 부하에 대한 자기 제어성. 이건 뭐죠? 발전기죠. 발전기에서 조속기 제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AFC,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자동적으로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이게 몇 초? 몇 분? 몇 분? 수초. 2, 3분. 10분. 부, 조, 자, 정. 부하의 자기 제어성. 이런 미소 변동 분에 대해서는 부하에서 아까처럼 이런 미소 변동 분에 대해서는 부하에서 스스로 발전량도 늘어나지만 부하도 탈락하는 조금씩 줄어드는 자기 제어성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좀 더 큰 단주기 부분에서 여기 뭐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죠. 여기는 조속기 제어, 가버너 프리. 요거는 자동 주파수 제어. 여기가 지금 AFC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장주기 이상이지 않습니까? 장주기니까 경제부하 배분이 들어가죠. 경제부하 배분. 이 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ELD.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커리큘럼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개념이 없으면 계속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대해서 배우고 조속기 제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자동 주파수에 대해서 배우고 부하 배분에 대해서 이 5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 하나로 지금 축약을 해놓은 거죠.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는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그러면 주파수 제어하고 ELD 협조가 뭐라 그랬죠? 주파수 제어가 AFC죠. 여기 사실 이제 경제 부하 배분과의 협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줄여서 썼는데 경제 부하 배분이 뭐라고요? ELD라고 했죠. AFC하고 ELD를 같이 협조 제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AGC다 이거는. 오토매틱 가버너 제너레이터 컨트롤. AFC하고 AGC는 틀리다. AFC의 제어 방식하고 AGC의 제어 방식은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는 AFC에서는 제어 방식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네?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세 가지? 이것도 이제 외우실 때 주연바로 외웠습니다. 저는 주연바. 정, 붙이라는 얘기죠. 주파수 제어, 정주파수 제어. 연락선, 전력 제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연락선, 전력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저는 이제 주연바로 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기 나름인데 제 방식은 그랬다는 얘기죠. 앞에 정자가 들어갈 것이고 주니까 주파수다. 그러면 이게 뭐냐? 플랫. 주파수, 프리퀀시, 컨트롤.
전력계통도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발전을 포기하더라도 전력계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플랫, 똑같이. 이게, 그래서 FC다. 얘는 FTC다. 딱 나와야죠, 이제. AFC에서 그 제어 방식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를 이제 협조 제어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죠. 플랫. 연락선이니까. 타이. 라인. 타이 라인. 컨트롤. 그래서 FTC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연락선 전력이니까 뭐가 될까요? TBC입니다. TBC. 뭐라고요? TBC. 연락선 전력이 타이 라인. 타이 라인.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외우시면 똑같이 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 라인. 그리고 뭐라고요? 바이어스. 바이어스 컨트롤. 그래서 타이 라인 바이어스 컨트롤 해서 TBC가 됩니다. 이걸 이제 협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F라고요. 여기가 P라고요. 항상 이걸 기준을 잡고 외우셔야죠. F니까 뭐예요? FFC는 이렇게 나오겠죠. FFC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F 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FTC가 되겠죠. 전력이니까. 전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는 FFC하고 FTC를 같이 협조제했을 땐 이런 변동 범위에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FFC하고 TBC. 연락선 전력을 바이어스 제어한다. TBC.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FTC하고 TBC. 또 마지막으로 TBC하고 TBC.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이따가 또 반복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넣으시면은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쓰시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답안지를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써놨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 제어하고 ELD 협조 제어를 한다. 이게 AFC였고 ELD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직병 재병 여기서죠.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얘하고 얘는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얘하고 얘는 좀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제 전력계통이 앞에 나오고요. 전력계통이. 얘는 전력계통이 뒤에 가고. 그래서 뭐 발전소에서 입력이 들어와가지고 직렬로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직렬 배분이고. 병렬 배분은 얘가 병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병렬 배분이고. 재배분은 여기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뭐 이렇게 있었죠. 이게 재배분이고. 병렬 재배분 한 번 더 갔다가 가는 게 병렬 재배분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전력계통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해서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에 AFC가 어떻게 가고 ELD가 어떻게 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죠. AFC하고 ELD의 협조 제어니까. AFC하고 ELD가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직렬로 배분이 아니고. 그러면 AFC도 가고 ELD도 가면 직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각각. 근데 병렬로 가는 부분인지 직렬로 가는 부분인지에 따라서. 직렬이라는 거는 AFC하고 ELD가 이렇게 되는 게 직렬이죠. 이렇게. 이건 직렬로 가는 거. 병렬로 가는 건 지금 이것처럼 AFC하고 ELD가 각각 병렬로 전력계통을 제어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도 지금 막 새로워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6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경제운영 문제 개요.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을 또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경제부하배분에서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하고 고려했을 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지만 5장 6장에서 중요한 건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계산 문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주로 묻지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진 않는데 여기는 중요하다 보니까 주파수 제어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5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7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7장은 QV 컨트롤. 여기는 뭐라고요? PF 컨트롤. 주파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PF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내용을 잠깐만, 요건 뭐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등중변 연료비가 뭔지, 뭐 이런 것들,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 고려했을 때 계산하는 함수에 따라서 뭐 수목평 총, 그건 이따가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 때문에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수목평, 수급함수, 목적함수, 평가함수, 그래서 총연료비 최소 조건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가 연료비 특성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오래 가실 겁니다. 왜냐면 전력계통이라는 게 이게 좀 말 그대로 계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5-4부터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까지는 끝내고요. 7장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왜냐면 계산 문제를 제가 좀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4 전력계통에서의 전력주파수 특성, 전력과 주파수에 대한 특성이다 이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림. 전력과 주파수인데 얘가 주파수고 얘가 전력이죠. 요거에 관련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통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25페이지에 계통 특성의 개요 중간에 보시면은 전력 주파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226페이지에 조속히 작용을 해가지고 발전 전력 주파수 특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 전력은 이렇게 떨어진다. 감소가 된다. 반비례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비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쓰셔야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는. 왜냐면 발전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는 떨어진다. 여기서 지금 발전량이 늘어나니까 주파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개념에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발전량이 늘어나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량으로 계산할 때는 발전량 부분은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를 계산할 때는. 그럼 부하 측에서는 어떻게 되냐? 반대 개념이겠죠. 비례를 하죠. 이렇게 늘어나면은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파수는 늘어나죠. 플러스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기로 계산했을 때는 발전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얘는 소비를 하고 얘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념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응용을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특성이 주파수가 저하하면 발전기 출력은 PG만큼 증가하므로 이때 관계식은 그래서 뭐 델타 PG분의 발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기에 이렇게 특성해가지고 마이너스 KG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하게 되면 KG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계통 특성 조수 K는 KG 플러스 KL이라고 그러죠. KG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KL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KG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다 보니까 KG는 마이너스에 뭐라고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델타 P분의 델타 F가 되겠죠. 지금 설명이 드렸던.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는 주파수가 저하하면 발전기 출력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266페이지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맨 밑에 한편 부하 측에서는 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약성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의 자기 제약성에서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이와 같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이 양자를 합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부분을 KL이라고 하는데 그 KL 부분은 델타 PL, 여기는 델타 F. F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F로 이제 표시를 하고 얘는 PG를 표시하고 PL로 표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기 주파수 특성과 부하의 주파수 특성을 합한 거를 뭐라고요? 개통 특성 정수다. 그 개통 특성 정수를 나눠보니까 이 KG하고 KL이 나오는데 그 KG하고 KL로 나눠지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나눠서 이제 정특성과 개통 특성 정수에서 정특성과 동특성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정특성은 바로 이 부분이 정특성이라는 얘기죠. 발전기의 발전량하고 부하의 소비량에 대한 것들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시험 문제는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얘는 뭐냐, 동특성은 움직이는 거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달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달함수. 뭔가 전달해주는 함수에서 변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뒤에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2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시면, 외란 특성과 전력 주파수 특성을 총칭해서 전력 계통의 개통 특성이라고 부른다. 이걸 주파수 제어 시의 조종 용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특성. 개통 특성 정수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개통 특성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의 동작 특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동특성. 해놓고 뭐라고요?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계산 문제에 많이 나오는 정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 정특성, 개통 특성 정수. 밑에 보시면 개통의 주파수 H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곧 정상적인 주파수와 전력과의 관계를 전력 특성 정수라고 얘기한다. 전력 특성 정수 K, 얘가 개통 특성 정수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정특성에서 발전기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을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이 개통 특성 정수의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이 단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가와트 포 사이클.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메가와트 포 0.1 사이클. 이게 대표적인 표시 방법입니다. 그 퍼센트 메가와트 포 사이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얘는 뭐냐면 사이클이 뭐냐면 헤르츠입니다. 이게 헤르츠. 60헤르츠냐 50헤르츠냐 이걸 얘기하죠. 60헤르츠에서 얼마만큼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뭐냐면 개통 특성 정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의 발전량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헤르츠당 몇 메가와트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이게 편합니다. 근데 나중에 표시를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얘하고 관계에서는 10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관계가 있죠. 얘가 1이면 얘가 0.1이니까. 요게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걸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먼저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단위만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10분의 1 곱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10을 하거나 그건 이따가 살펴보시자는 얘기죠. 퍼센트 메가와트는 전체 발전기의 발전량이 기준이 1000메가와트다. 그 중에 내가 발전기가 한 70메가와트 정도를 사이클당 발생시킬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고 얘는 0.1이겠죠? 7메가와트를 0.1 사이클당. 비율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10분의 1을 해주고 얘도 10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는. 이걸 곱하기 10을 하면은 얘가 곱하기 10이 되니까. 똑같이. 근데 얘는 뭐냐? 얘는 그렇게 되면 70이니까 얘가 7% 퍼 사이클이 되겠죠. 70메가를 사이클로 했을 때 얘는 7%로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에서 다 표시를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 조정률이 나옵니다. 이 속도 조정률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도 조정률, 저도 이게 감마인가요? 제타인가? 제타? 용어들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제타가 작을수록 주파수 변동에 대한 발전기의 출력의 응답은 커진다.
이 속도 조정률을 공식을 내오셔야 됩니다. 위에는 N1-N2분의 밑에는 NN. 여기는 반대가 된다. 위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가 된다. P2-P1 그리고 PN 곱하기 100이다. 이건 회전수고요. 이건 전력량이고요. 거기에 따른 속도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세타가 작을수록 이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 변동에 대한 발전기 출력의 응답은 커진다. 왜? 이게 작아지려면 얘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얘가 작아지면 발전기의 출력은 커진다. 예? 그건 뭐냐? 조속기의 응답 특성이 좋다는 얘기죠. 좋아야지 발전량이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정률과 조속기의 응답 특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응답 특성이 너무 빠르면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속도 조정률을 크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너무 막 빈번하게 움직인다는 건 안 좋으니까 그 속도 조정률을 크게 하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2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게 델타 델타라고 하면 속도 조정률 델타의 값은 중간에 나오죠. 수력 발전기에서 몇 프로? 수력에서는 3에서 5%. 그럼 화력에서는 몇 프로? 4에서 5%. 큰 차이 없네요. 뭐 거의 5% 정도네요. 근데 이 값이 작다는 거는 뭐라고요? 이 값이 작다는 거는 동일한 부하 변화에 대해서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거.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건 조속기 응답 특성이 빠르니까 발전량이 빨라지니까 또 어떻게 되죠? 주파수 응답 속도가 빨라지겠죠? 발전량이 빨리 늘어나니까. 그래서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거. 또 결국은 조속기의 동작이 민감하다는 걸 뜻한다.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조정률은 병렬 운전 시의 부하 변담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발전기가 여러 가지에 걸려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가 계산하실 때 그런 속도 조정률이 나옵니다. 몇 프로? 뭐 6%, 5%, 뭐 4% 이렇게 나오면 얘가 170, 뭐 50이면은 그에 따라서 얘가 부하들이 공급할 수 있는 양들이 틀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 속도 조정률을 이해 가지고 병렬되는 발전기의 부하 변동량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면 발전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 수용가의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들을 쓸 텐데, 로드를 쓸 텐데, 여기서 지금 부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이 틀리다 보니까 얼만큼 더 발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 발전을 하거나 감소를 하겠죠. 감소하는 양들이 이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 각각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200에 있다가 300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메가와트가 증가가 됐죠. 그럼 100메가와트를 이 세 가지의 발전기에서 100메가와트를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얘 속도 조정률이 틀리니까 원래는 뭐 33 해주면 되는데 속도 조정률이 틀리니까 얘는 50이 되고 얘는 30이 되고 얘는 2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속도 조정률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정률을 크게 설정해 놓은 발전기의 분담은 적고, 왜? 속도 조정률이 크다는 거는 이 발전량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분담이 적고, 그다음 속도 조정률이 작으면, 얘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커져야 되죠. 그럼 발전기의 부하 분담은 커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정률 델타로 정해진 값에 따라 출력을 내게끔 발전기를 운전하는 것을 조속기 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아까 부조작용에서 조속기 제어 부분이 자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속도 조정률 그 퍼센테이지 맞춰가지고 발전기가 스스로 가번호를 열어가지고 발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면서 스스로 조그만 부하에 대해서는 단주기 동안에 부하 분담을 한다. 이거를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알고 이제 수식을 푸시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부하의 소비 전력은 회전기에서는 회전 속도의 2배에서 3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 전력은 증대하는 부분을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대한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정수, KG,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KG하고 KL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 KG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 발전기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부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서는 플러스를 하는데 부하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그 계산 문제들을 이따가 푸시다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대로 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푸시면은 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KG는 뭐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다. 마이너스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 위에는 G니까 여기 PG, 밑에는 다 일정한 델타 F. 그리고 나중에 오실 때도 밑에 있는 부분이 이거고 항상 뭐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뭐냐? 요 G자가 나왔으니까 여기 G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P에 대해서 나오겠지. 또 KL은 어떻게 된다고요? L자가 들어갔으니까 L자가 들어가지. 델타 P의 L. 요거는 델타 F. 근데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K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KG는 마이너스 PG 나누기 델타 F.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문제를 못 푸니까.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 PN 곱하기 주파수는 곱하기 요 P값이니까 P값에 대한 변동 부분이니까 계산하는데 이거 10이 들어가고 밑에 부분이 F니까 이 주파수의 변동량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0에서 FN이다. 이 수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결론식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식이 뭐다? 이걸 계산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11처럼 PN에다가 나중에 PN이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맹목적으로 KG는 이거에서 이 값이 나온다.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0 그대로 나오고 여기 부분이 뭐? 델타 FN 주파수 변동력인데 여기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개통 특성의 단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메가와트포 0.1 사이클이다. 이걸로 표시를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저희는 이걸 사이클로 하고 싶다. 사이클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 10배를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배를 곱하니까 이게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이클로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산을 하실 때는 이 PN 곱하기 100분의 델타 FN으로 계산하시면 편하고요. 요거의 단위는 메가와트포 사이클이다. 나중에 표시를 할 때는 요걸 0.1 사이클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가 원래 있던 1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이걸로 하시고 나중에 단위는 요걸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그렇게 해주시면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KL은 또 어떻게 돼 있죠? KL은 델타 PL에다 델타 F. 근데 여기도 똑같이 메가와트포 0.1 헤르츠. 사이클이라고 썼는데 헤르츠죠. 제가 사이클이 뭐라고 헤르츠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 얘가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성. 얘가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 합한 게 무슨 특성? 정일까요? 동일까요? 나중에 가면 이것도 헷갈립니다. 동특성은 전달함수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정특성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걸 안 넣으면 이제 쓰시다 보면은 나중에 개통특성 정수가 뭔지, 개통특성 정수는 바로 정특성입니다. 정특성. 정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특성 안에 있는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하고 부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합한 게 바로 정특성이고 그 정특성이 개통특성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나중에 개통특성 정수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열심히 동특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그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장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장 가서는 사실 개념보다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7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개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토 특성 정수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는 수치들을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력에서는 얼마? 3에서 5%. 화력에서는 4에서 5%. 그게 뭐라고요? 속도 조정률. 속도 조정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개통 특성 정수를 물어보니까 개통 특성 정수도 마찬가지로 KG하고 KL 값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2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퍼센트 KG는 몇 프로라고요? 0.7에서 1.4. 이 퍼센트가 붙었으니까 이건 뭘 의미를 한다고요?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된다? 발전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력 계통에 상관없이 이제 발전기에 대한 특성들이 이 정도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 KL은 0.2에서 0.6. 이들 KL 및 KG 양자가 합성된 것이 개통 특성 정수다. 개통 특성 정수. K는 뭐라고요? 이게 바로 동특성이라고 그랬죠? 머리를 끄덕이시네. 정특성이라고요. 예? 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지금. 예? 동특성은 전달함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은 정. 동이냐 정이냐 전달함수를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특성입니다. 얘는 KG하고 KL로 나눠진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썼습니다. 그냥 그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할 때 이제 배우실 때 뭐라고요? 발송, 변전, 배전 이렇게 나눠서 배우시듯이 얘도 이제 발전부터 먼저 나가서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떤 머릿속에 딱 순서를 넣어놓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개통에서는 다수의 발전기가 병렬되고 각 발전기의 조속기 특성도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발전 전력 주파수 특성도 다르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개개의 발전기 특성 정수를 합해서 KG 값을 합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 합할 때 그 KG 값을 이제 조속기가 이제 불감대 폭이 없을 경우하고 불감대 폭이 있었을 경우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변수가 있다 보니까 책에서는 K는 KL 플러스 KG를 넣어놓고 요 값이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하니까 이렇게 시그마를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조속기의 불감대 폭이 없었을 때는 각각의 발전기의 대수별로 해가지고 어떤 특성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식 5-18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5-19에서는 리미트가 걸려있는 겁니다. 조속기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조속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죠. 고정된 발전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이 KG 값이 없어진다. 그래서 K는 KL 값으로 나눠진다. 이게 식 5-19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5-18 해가지고 어떤 불감대 폭이 있다는 건 변동폭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각각의 발전기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시그마로 합해진다는 얘기고요. 이 수식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K는 KL 값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은 뭐라고요? 조속기 운전을 하는 발전기 대수가 많을수록. 발전기 대수가 많다는 건 뭐죠? 조속기 운전을 한답니다. 그럼 KG 값이 있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정률이 있어야지 발전기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속기의 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조속기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는 속도 조정률이 작을수록, 여기서 속도 조정률이 작을수록, 델타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KG 값은 커진다.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거는, 이게 작다는 건 뭐라고요? P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P 값이 커진다는 건 조속기 운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조속기 운전이 많아지면은 마찬가지로 발전기의 발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순서적으로 할 때 아까 이 속도 조정률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는 뭐라고요? N1-N2고 여기는 P2-P1이고 이걸 PN으로 나눠진다.
요건 NN이다. 요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아, 위에는 1에서 2를 빼고 얘는 2에서 1을 빼고 뭔가 틀려지니까 반비례 관계될 거다. 속도 조정률은 반비례니까 얘하고 반대로 얘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올라가고. 그런데 얘가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 이거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발전량이 늘어나는 거고, 발전량이 늘어나는 건 조속기 운전이 또 많다는 얘기죠.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번은 계통에 회전기 부하가 많으면 KL이 커진다. 그건 뭐냐면 부하 특성이 커지니까 KL이 커지는 겁니다. 회전기 부하라는 건 모터니까. 그 얘기고요. 세 번째, 심야보단 주간, 휴일보단 평일. 이런 경우, 왜냐면 발전량이 많죠. 그래서 발전기 병렬 대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K는 KG 플러스 KL인데 KL 값도 커지니까 발전량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도 커진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1은 생략을 하고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제 조속기라는 건 뭐냐면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면 PT가 있습니다. PT가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 전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기준 레퍼런스 전압인데 레퍼런스 전압보다 높거나 낮을 때는 이쪽에 AVR 쪽에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엑사이터 여자기에 신호를 줍니다. 이 값이 6.6kV다 22kV다 그러면 그 전압에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내려갔다 그러면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내려갔으니까 AVR에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주겠죠. 엑사이터한테 네가 계좌 전류를 더 공급을 해라. DC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엑사이터인데 DC에 대한 계좌 전류 IF를 더 만들어라. 그럼 IF가 여기 지금 회전자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회전자에 IF가 많이 흘러가면은 여기 바깥에 고정자가 있죠. 여기서 자석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자석위에서 이 바깥에 역기전력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유기기절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만큼은 전압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전압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의도해서 이게 자꾸 많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AVR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죠. 너무 특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AVR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건 전압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요거에 대한 정기적인 특성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에 대한 원동기에 대한 기계적인 특성, 스팀을 공급하는 것, 양을 조절해주는 게 바로 조속기라는 얘기입니다. AVR과 조속기의 역할은 똑같은데 AVR은 정기적인 특성을, 조속기는 여기에 대한 기계적인 스팀, 얘를 발전할 수 있는 이 힘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이제 얘기죠. 밸브, 스팀에 대한 밸브를 조절해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그전에는 기계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라지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빨리 들어가니까 이게 더 넓어지면서 이제 낮아지겠죠. 천천히 들어가면 얘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빨라지면 바깥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풍량계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밸브의 높이를 조정을 했었는데 이게 전기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면서 응답 특성이 또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그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슬리브 있고 평속기인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바뀌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속기에 대한 속도 측정 부분이 어떻게 된다?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100%일 때고, 여기 50%일 때. 왜냐면 여기 50%니까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특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속기 특성이 뭐라고요? 발전기 특성하고 똑같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4페이지. 속도 조정률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식을 설명을 했으니까. 단 밑에 보시면은 속도 조정률은 조속기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값이 작다는 것은 동일한 부하 변화에 대해서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것은 발전량이 많다는 얘기죠. 발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조속기 동작이 민감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력은 3에서 5%, 화력은 4에서 5%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제 2-3, 5-2하고 5-3을 풀어보시면서 5-3, 4, 5, 6까지 풀고 쉬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5-2 부분을 보시면요. 5-2 쪽에서는 개통 특성 정수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고요. 5-3에서는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5-4, 5-5, 5-6도 볼 텐데요. 아까 어떻게 됐죠? 개통 특성 정수 K는 KG 플러스 KL이죠. 5-2에서 물어보는 건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15,000메가와트 15,000메가와트가 있다 이거죠. 그거에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 이만큼 쓰는 계통에 지금 발전기는 얼마가 달렸다? 500메가와트짜리가 4대 80메가와트짜리가 3대 그러면 5, 4, 20 2000 83, 24 2240만큼인데 요걸 다 커버를 못하네 지금. 그만큼 지금 세대가 조속히 프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얘는 속도 조정률 몇 프로라고? 5%. 얘는 속도 조정률이 4%. 그럼 얘가 지금 어떤 부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얘가 속도 조정률 얘가 낮으니까 속도 조정률이 낮다라는 건 얘가 더 발전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화력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근데 아까 발전량 계산하실 때 개통 특성 지수가 메가와트 퍼 헤르츠에 메가와트 퍼에 0.1 헤르츠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이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세 개 있는 부분. 근데 이 값으로 계산된 걸 다시 또 이 값으로 또 표시를 또 해줬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라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첫 번째, KG는 수식 아까 제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요, KG? 위에는 델타 PG. G니까 G가 들어가니까 P. 밑에는 델타 F. 이걸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 조정률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속도 조정률이 주파수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속도 조정률이 밑으로 들어가고 주파수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P값이 있었으니까 P값이 나오겠죠, PN.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100 메가와트 퍼 헤르츠일 때는 이 값을 쓸 때는 10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1번이 델타 PG 델타 F PN 그리고 밑에 100 델타 FN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100의 메가와트 퍼 헤르츠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풀어서 쓰시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개념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했다가 이렇게 풀고 하시는 게 편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통 특성 정수 KG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됐죠? 500메가와트 4대에 5%, 80메가와트 3대에 4%.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은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주파수, 전력량,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요. KG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KG하고 여기에 대한 KG하고 합쳐져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걸 KGA라고 그러고 KGB 라고 하면은 이제 KGA하고 KGB를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100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PGA가 나오고 그리고 속도 조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F가 나오고요. 속도 조정률은 A에 대한 속도 조정률 이거에다가 이제 더하기 마찬가지로 또 100 곱하기 PGB의 개념은 델타 B의 F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PGA가 뭐고 델타 A는 뭐라고요? 5%. 델타 B는 4% 정해졌죠. 그럼 PGA하고 PGB만 계산하면 되겠죠. 주파수는 여기가 60Hz니까 60Hz로 계산하면 되고요. 50Hz면 50Hz로 계산하면 되고 요거만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볼까요? 100 곱하기 얼마야? 그 PGA가 500메가와트짜리가 몇 대가 있다고요?
4대가 있다고요. 거기에 델타 F는 5 곱하기 60Hz. 요거에다가 이게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 똑같이 100 곱하기 얘는 몇 개요? 80MW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6. 이게 작아지니까 얘가 좀 더 커지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더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온다? 얘가 766.7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개통특성 연산 그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세 번째도 설명하고. 요거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을 나눠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0을 곱해줘야 된다는 게 요거 0.1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0.1로 요 값으로 올라갈 때는 10을 곱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나눠주실 때는 10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나눈 게 뭐다? 76.67의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가 되면은 이게 개통 특성 정수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 값으로 한 번 더 환산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개통 특성 정수를 0.1Hz로 많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0.1Hz로 주어졌다. 그러면 Hz로 바꿔가지고 계산하고 결론적으로 0.1Hz로 다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 개통이 얼마라고요? 15,000이라고 그랬죠. 15,000 중에서 이만큼을 지금 766.7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 76.67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퍼센트 메가와트 푼의 헤르츠인데 이걸 0.1Hz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요 값을 그냥 쓰면 되죠. 그럼 15,000분의 이거 얼마나 썼냐? 76.67을 하고 퍼센테이지니까 100이 들어가죠. 이렇게 한 값이 바로 요 단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값이 요 단위였기 때문에 0.1Hz에서 단위였기 때문에 요건 뭐라고? 퍼센트를 하기 위해서 100을 한 거고 이때 사용한 메가와트가 얼마예요? 76.67 메가와트만큼을 발생시킬 수 있다. 15,000이라는 계통에서 우리가 지금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다. 이걸 계산하니까 이게 0.51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늘어나갈 텐데 요걸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이따 살펴보시면 되고요. 예제 5-3번에서는 이제 속도 조정률을 계산할 겁니다. 속도 조정률을 위에는 N1-N2, 밑에는 P2-P1. 반비례니까. 속도 조정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속도 조정률 이해를 하시려면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실 때 발전기 주파수 특성하고 동일하게 반비례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예제 5-3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 써먹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예제 5-2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예제 5-3, 5-4, 5-5, 5-6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예제 5-3 전격 출력이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쓰실 때 이제 문제에서 쓸데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데이터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그 P 시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오지선다형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변수들이 막 있으면 그걸 다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쓰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안 쓰는 문제들은 거의는 없죠. 전격 출력이 5만. 제가 조금 틀리게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책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차 발전기가 60Hz. 이게 어떻게 변동을 했죠? 60.3Hz로 변동을 했다. 그럼 0.3Hz가 변동이 된 겁니다. 주파수가 변동이 얼마나 됐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거죠. 쉽게. 속도 조정률이 여기 몇 프로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4%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4%인데 그럼 요 값이 있을 거고 요 값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처음에 얼마요? 60Hz에서 60.3Hz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부하가. 그 부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처음에 얘가, 얼마라고요?
5만이라고 했으면은 이 속도 조정률에 대한 비율별로 해가지고 얘가 뭐 4만 얼마가 되겠죠. 그걸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발전기 출력은 얼마가 되겠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 지점을. 예? 답은 이제 43,750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개통 특성 정수를 계산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도 계속 계산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K는 여기 100이 들어가고 PN이 들어가고 델타가 들어가고 F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걸 뭐 아까는 100을 앞에 넣었는데 뒤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원래는 이제 PN 곱하기 10이었죠. 그러니까 PN 곱하기 10에 지금 이거 100을 넣었다는 건 얘가 단위가 메가와트 퍼 헤르츠를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계산의 편의 때문에 그냥 100을 넣습니다. 그냥 100 넣고 PN이 얼마라고요? 5만. 이거는 킬로와트죠, 단위가. 메가와트를 하면 50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단위를 쓰실 때 요거를 이제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5만 돼 있고 속도 조정률이 얼마라고요? 4%. 그리고 주파수 변동은 요건 주파수는 60Hz에서 기준이 60Hz일 때 이 4%가 변동이 생기면은 얘는 개통 특성 정수에 의해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이걸 지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2833 킬로와트 퍼 헤르츠가 된다 이거죠. 단위로 할 때 이제 점 찍고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발전기 출력 변화부는 어떻게? 발전기가 지금 출력이 변화했죠. 요만큼의 비율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성 정수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그 변화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변화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전기 부분에 대한 특성 정수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변화부는 여기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시면은 K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발전기니까. 그리고 밑에는 뭐가 들어가죠? F가 들어가죠. 주파수. 항상 위에는 P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PG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수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PG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발전기 특성 정수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이란 얘기죠. 이 값이 지금 얼마나 변동을 했느냐. 변동폭, 요게 지금 델타 PG입니다, 요게. 이 델타 PG를 알면 5만에서 이 델타 PG만큼을 빼면 되겠죠. 이 델타 PG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K 값이 나왔으니까, 이 K 값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주파수 나왔으니까 이제 델타 PG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F. 이렇게 나오면 되죠. 요 수식을 알고 요 수식을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먹으실 게 요 수식을 많이 써먹습니다, 지금. 요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부하일 때는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부하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였으니까. 아까 K 특성 정수는 델타 F분의 뭐라고요? 델타 P의 L. 이럴 땐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그때 이 델타 PL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K 곱하기 델타 F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기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겁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는 이것들을 다 더하다 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요런 부하들이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발전량을 조정을 할 때는 조심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따가 문제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다 넣으면은 어떻게, K가 얼마라고요? 20833 곱하기 델타 F가 얼마라고요? 0.3Hz가 지금 델타 F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다? 6250이다. 킬로와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요 마이너스 만큼 감소하더라. 그러면은 5만에서 마이너스 6250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43750이 나오더라.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책에 있는 수식으로 보면 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흐름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 개통특성정수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개통특성정수가 뭐다? 개통특성정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단위 변환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K값. K는 뭐라고요? 사실 KG하고 KL이 나눠져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발전기만 가지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KG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K 값을 여기서 넣어가지고 K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델타 PG분의 델타 F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만큼 감소를 해서 지금 이 값을 나왔는지 이 값을 원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K 값을 집어넣고 주파수 변동 부분이 얼마나 생겼으니까 요게 생겼으니까 요게 감소하려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바로 개통특성정수인데 그 개통특성정수가 요만큼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변하고 있는데 요만큼 변동했을 때 요거는 얼마나 변동할 것인지 계산하니까 이만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만큼 변동했으니까 그거를 지금 5만에서 변동된 만큼을 빼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4, 5-5, 5-6은 잠깐 쉬었다가 요거를 응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